예, 그럼 그 옵저버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RMI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자라는 얘기잖아요. 관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왜 구현을 하게 되냐면 서버 측에 이벤트를 발생한 걸 알 수 없으니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풀의 단점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부하라는 거죠. 이벤트가 있을 때 요청이 가는 건 부하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 옵저버, 관찰자, 일종의 첩자를 달아놓는 거죠. 서버에다가. 누가 달아놓느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리스너, 첩자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벤트가 발생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인지시켜주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필요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리스너를 달자, 관찰자를 달자라고 하는 것이 옵저버 패턴입니다. 클라이언트 풀의 단점이 있으니 그거를 서버 푸시 개념으로 해결하자. 그 서버 푸시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 뭐냐? 관찰자를 달아놓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것을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고, 요거 RMI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서 RMI라는 아키텍처,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RMI 베이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을 구현하는 RMI 서비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RMI 콜백 서비스다 라고 얘기해요. RMI 콜백 서비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RMI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고 계셨든 아니면 본 강좌라든가 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든 간에 RM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버 측에 갖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자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RMI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RMI 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서버도 클라이언트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RMI 콜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RMI 콜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요렇게 호출할 메소드가 필요한 거죠. 파란색 부분이 될 거고,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할 메소드도 인터페이스로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MI 콜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거, 그 다음에 서버가 호출할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일단 제가 예제 소스에는 그래서 by client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by server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누가 호출하느냐? 클라이언트가. 누가 호출하느냐? 서버가.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호출한 메소드는 레지스트, 무언가를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소드와 getStack, 어떤 서버 측에 있는 무슨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notify to client,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노티스를 주겠다. 클라이언트에게 노티스를 주겠다. 누가? 서버가 주겠다라는 거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노티스를 주겠다. 이런 인터페이스 두 개를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RMI가 어떻게 작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RMI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제 RMI라는 게 어떻게 디플로이 되냐를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RMI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이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도 호출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컨슈머하고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메소드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거고 상호 간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계층인 스톱이 있어야 돼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얘가 갖고 있는 걸 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터페이스하고 스톱만 있으면 돼요. 반대로 제공해주는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거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있어야 돼요. 이 구현한 객체를 RMIC 컴파일하면 네트워크 전송 계층인 스톱하고 스켈레톤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바 하위 버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스켈레톤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켈레톤의 기능을 스톱이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공해주는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할 리모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스톱하고 스켈레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하고 스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마 RMI라는 개념을, RMI 베이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렸어도 설명을 딱 듣고 나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얘들이 만들어진 각각의 클래스가 이미 어떻게 배포가 돼 있어야 되는지 감이 오셔야 돼요. 뭐 설명은 따로 드리겠지만. 그래서 RMI 콜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RMI는 기본적으로 RMI에서 제공해준 유일한 서비스가 네이밍 서비스다라고 했고, 그 네이밍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RMI 레지스트리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제공할 이제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 자기가 제공할 거를 여기다 등록을 하겠죠.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요. 프로바이더 할 거를 자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 등록을 하는 거죠. 이때 등록할 게 뭐냐? 바로 파란색이라는 거죠. 파란색으로 선언된 인터페이스. 얘가 호출할 거잖아요. 이쪽에서 호출할 거. 파란색으로 선언된 부분. 이 부분. 이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프로바이더가 DNS 서버의 역할을 하는 RMI 레지스트리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룩업을 해갖고 오면은 얘가 갖고 있는 리모트 오브젝트를 호출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때 호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call by client라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거예요.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는 호출하는데 이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는 뭐 할 때 쓰이냐? 얘가 제공해 주는 거라고 했죠. 얘가 이쪽에서 얘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호출은 누가 하냐? by client. 얘가 호출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수 있도록 얘가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제공해 주는 메소드는 용도가 뭐냐? 이때 리스너를 다는 거예요. 리스너를. 최초에 룩업을 해갖고 와서 리모트 오브젝트가 참조가 가능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퍼스트 스텝이 뭐냐면 리스너를 다는 거예요. 이때 리스너를 다는 때 이 리스너는 뭐냐? 바로 call by server예요. call by server. 얘란 얘기잖아요. 얘. 이놈. 빨간색으로 선언한 인터페이스의 구현 객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을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call by server는 인터페이스잖아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놈을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등록을 하겠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컨슈머가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객체를 등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객체의 특징이 뭐냐? 이쪽에서도 호출할 수 있는 객체라는 얘기죠. 그거를 등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서버에는 이제 요 메소드를 이쪽에 리모트 서버 사이드에는 그럼 이제 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리스너가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다 리스너를 다는 거죠. 이제 옵저버가 달린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면 서버에서 이벤트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call by 서버가 얘가 이제 반대로 이쪽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때 메소드가 뭐랬어요? notify to client라고 그랬죠? 여기 요 빨간 부분. 얘가 호출할 거. 그래서 notify to client.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메소드는 아까 누가 제공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얘가 제공해 주는 거였잖아. 얘가 제공해 주는 거고 누가 호출할 거냐? by 서버. 이쪽에서 호출할 거다. 호출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리모트 오브젝트는 RMI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요.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했는데 얘는 자기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여기다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로서 얘한테 리스너를 달아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등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얘도 호출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죠. 레지스트라는 메소드가.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버가 얘가 제공해준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그게 뭐냐, notify to client. 이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야, 내가 이벤트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끔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주가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가 알려준 거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발생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변동된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알아야 되니까 다시 얘가 제공해주는 파란색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예요. 파란색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는 새로 변경된 주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RMI 콜백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커스터머 메소드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리모트 인터페이스하고 스톱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리모트 인터페이스하고 이걸 구현한 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톱하고 스켈레톤을 RMIC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줘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줘야 얘가 이걸 갖고 있는 거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베이직 컨셉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서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얘가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를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얘가 리모트 클라이언트가 리모트 서버가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갖고 있는 리모트 인터페이스, 요 빨간색이 되겠죠. 요 빨간색에 대한 이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리모트 오브젝트가 있을 거죠. 리모트 오브젝트를 RMIC 컴파일하면 스톱하고 스켈레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스톱을 얘한테 줘야 돼요. 이쪽으로 서버 쪽에다가. 그래야 얘도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확보하니까 호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MI는 어떻게 디플로이 하냐? 요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RMI 클라이언트다 서버다로 개념을 혼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메소드를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프로바이더가 항상 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는 스톱하고 스켈레톤을 만들어야 되고 갖다 쓸 수 있는 쪽에다가 스톱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은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다만 얘는 RMI 레지스트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얘가 룩업을 해서 찾아와서 레퍼런스 값을 알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지만 얘가 제공해 주는 걸 여기서 룩업을 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RMI 콜백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레지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구현한 리모트 오브젝트, 자기가 구현한 리모트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지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얘가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이 메소드만 따로 구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리모트 오브젝트를 얘도 알고 있으니까 그 리모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게 뭐냐? notify to client라는 거죠. 오브젝트를 알고 있어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notify to client가 뭐냐면 구현을 그렇게 해놨겠죠.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인지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알았다. 이벤트가 발생됐으면 뭐하냐? 당연히 변경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이직 개념으로 RMA 베이직 개념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갖고 오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RMI 콜백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리스너를 달아서 호출할 수 있게끔. RMI 베이직에 대한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서버 얘도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지스트리를 등록할 수 없으니 레지스트란 메소드를 통해서 리스너는 다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메소드를 소비하는 쪽 커스터머가 누구고 프로바이더는 누구냐. 프로바이더는 항상 오브젝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오브젝트를 구현하는 스톱과 스켈레톤을 클라이언트에게 배포를 해줘야 된다. 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클래스는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는지 이해는 쉽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책의 예제는 이렇게 RMI 콜백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에 대한 그 예제 소스예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레지스트리 실행되고 등록이 되겠죠. 이제 얘만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클라이언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지스트란 메소드를 통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고, 그럼 아까 봤던 클라이언트 풀과 같이 주가가 변경될 때마다 리프레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스너라고 하는 옵저버 패턴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모르셨던 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임 베이스로 해서 클라이언트 풀에 구현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그 RMI 콜백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하셨던 클라이언트 풀의 개념이 갖고 있던 단점을 극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이런 것들 자주 변동되는 것들은 오히려 클라이언트 풀이 낫습니다. 한꺼번에 갖고 오는 것이 낫죠. 근데 이벤트 발생되는 것이 뚜문뚜문 발생한다. 그래서 그때마다 호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옵저버 패턴, 그래서 RMI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부가적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콜백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구현하지 못했던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향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RMI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RMI를 알고 계신 분 중에도 콜백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바라는 랭귀지 차원에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극복해보자는 측면에서 본 패턴을 RMI 콜백 서비스로 제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봤습니다. 꼭 써보셔서 프로젝트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큰 이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